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가계 동향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기적으로 통계청의 3대 지표에 대해서 매달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가, 고용, 산업활동 동향. 근데 이 3대 지표 외에도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지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계 동향 조사는 그 3대 지표의 버금간, 아니 3대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월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분기별로 실시되는 것인데, 일단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가 보실게요. 가계 동향 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에 대한 가계 수지 실태를 파악해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일단 소득과 소비가 중요합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일단 국민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소비 지출도 얼마나 늘고 얼마나 줄었는지.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어떤 항목에서 소비가 늘었는지, 어떤 항목에 소비가 줄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왜 통계청이 표본가구 대상 분기별입니다. 이게 지난 3분기 조사가 사실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서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계 동향 조사는 표본입니다. 7,200여 개 가구를 표본 추출하는 건데, 이 가계 동향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잖아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 가계 동향 조사에 나오는 이 소득이 핵심 지표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항목의 소비가 늘었는지 이것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제가 매달 초에 설명을 드리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게 458개 품목입니다. 458개 품목인데 이 품목마다 다 가중치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중치가 바뀌거든요. 항상 이게 매년 바뀌는데, 이 가중치가 다른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민들이 뭘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소비를 적게 하느냐를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 동향 조사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품목의 물가 가중치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이제 짤 때 가계 동향 조사가 당연히 기본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일단 또 중요한 게, 제가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소득 재분배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고 진위계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5분위. 말 그대로 소득을 5구간에 나눠서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5분위니까 5분위가 제일 소득이 많은 분들이냐, 아니면은 1분위가 제일 많은 분들이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5분위가 최상이에요. 5분위가 최상이 20. 그렇다면 이제 4분위가 되면 20에서 40%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이제 하위 2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득이 5분위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표, 소득 재분배 지표가 바로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5분위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 5분위, 분모 1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은 2022년에 5.76배예요. 이 말인즉슨 5분위 평균 소득이 1분위 소득의 5.76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5.76배, 예를 들어서 6배, 10배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5분위 평균 소득 1분위에 비해서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고소득 증가, 저소득 증가, 소득 분배 불평등이 커진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우리 연도별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인데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사실 이 2011년 이때만 해도 거의 8배 이상이었는데, 사실 지금 5.76배로 점점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다, 지표만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진위계수 0에서 1 사이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일수록 불평등하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이 진위계수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위계수의 공식을 이해하려면 일단 로렌츠 곡선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로렌츠 곡선, 미국 통계학자인 로렌츠가 고안했다고 해서 로렌츠 곡선이 붙은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를 1에서 100으로 나눠요. 여기가 1, 예를 들어 여기 50,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도 50, 100이라고 할게요. 50, 100만 하면 여기도 한 30 정도 적겠습니다. 일단 이 가로축은 무슨 뜻이냐,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인구의 누적 비율이에요. 인구의 누적 비율입니다. 그럼 세로축은 뭘까요? 소득의 누적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50이라고 얘기 들었죠. 50이란 얘기는 우리나라 50%의 인구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인구 50%가 전체 소득의 50%를 보유하겠다면 정말 완전 평등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가 30%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완벽하게 평등한 거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70, 여기 70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70% 인구가 여기서부터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0%의 인구가 70%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말 완벽하게 평등하겠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 보면 이 검은색 선, 이 직선으로 갔을 때 이거를 균등분포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모든 나라에서 50%의 인구가, 밑에가 여기 하위니까 50%의 인구가 50%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50%의 인구가 예를 들면 여기서 20%를 가지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70% 같은 경우에서는 또다시 한 40%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에요. 보통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룩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면적이 생기겠죠. 제가 이 빗금치고 있는 이 면적, 이게 바로 불평등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불평등 면적. 그렇다면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불평등 면적을 A라고 해볼게요. 불평등 면적이 A입니다. B, C, D 이 삼각형에서 이 불평등 면적을 나눈 게 바로 진위계수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불평등 면적이 하나도 없다, 정말 완전 평등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0이잖아요. 그럼 진위계수는 0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이 불평등 면적이 정말 너무 불평등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평등 면적이 A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전체 삼각형 중에서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하다. 이게 바로 진위계수입니다. 일단 근데 진위계수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신진위계수라고 그래갖고 가금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가금복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제 매년 공표를 합니다. 근데 진위계수는 보통 0.4가 넘으면은 좀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2013년 0.372에서 2022년 기준 0.32다로 일단 지표만 보면은 일단 진위계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소득 재분배 지표, 소득 5분위 배율과 이 진위계수는 상식으로라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가계동향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핵심은 소득과 소비입니다. 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5만 원이다. 전년 동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가계 지출은 397만 5천 원이고 전년 동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득, 소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평균 소득입니다. 525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명목이에요. 이게 실질과 명목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나. 실질과 명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명목 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명목은 특정 연도와 특정 연도에서 그냥 퍼센티지를 나눈 거예요. 그냥. 근데 실질은 물가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를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 변동치라는 이 변수를 제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실질이에요. 결국 이게 실질이란 건 물가를 감안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명목만 놓고 보면은 최근 5개 분기 연속 증가를 했네요. 작년 1분기가 가장 큰 폭증가 4.4%인데, 근데 이건 제가 강조했듯이 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을 볼까요? 4.4인데 물가를 가면 2.3%가 낮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구당 월평균 실질 소득은 2.3% 증가했다. 전년 동분기 대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재분배 지표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별로 구하기 때문에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에서도 경상소득이 있고 크게 비경상소득이 있어요. 이게 사실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경상소득은 비교적 정기적인 것이고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같은 게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조비, 이런 게 비경상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소득에서 당연히 경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겠죠. 근데 이제 경상소득도 4개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다 아실 거고 사업소득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재산소득은 뭐냐? 이자, 배당 이런 거가 있고요. 이전소득이라고 하면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공적 이전, 사적 이전인데 공적연금, 기초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전체 명목 기준으로 525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위를 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1154만, 그리고 1분위는 118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기서 혹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소득 5분위 배율을 얘기했는데, 소득 5분위 배율이 제가 2022년 기준 5.76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76인데 아니 아까 전에 5분위에서 1분위
1분위 소득을 나누는 게 5.76 아니야? 1154만에서 118을 나누면 거의 10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5.76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단은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냥 평균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이 5분위 배율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면 좀 정말 이 공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좀 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득으로 나눈 게 소득 5분의 배는 아니고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가구원 수도 다 감안을 하는 겁니다. 가구원수에다가도 가중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소득 5분위에서 1분위를 나눈 게 결국 소득 5분위 배율은 아니라는 것만 조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득까지 받고 소비 보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 소비. 일단 가계 지출에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소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비소비 지출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이건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보험료라는 게 있겠죠. 세금, 사회보험료 이런 게 대표적인 비소비 지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또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네요. 처분 가능 소득, 흑자액, 평균 소비 성향. 말만 표현만 어렵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 지표를 알려면 사실 이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처분 가능 소득은 우리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차감한 거예요. 비소비 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이런 거죠. 이 말인즉슨 소비와 저축 등으로 사용할 수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이나 이런 사회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흑자액은 말 그대로 정말 흑자액입니다. 가구 소득에서 세금 등 무조건 내야 되는 지출을 뺀 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분 가능 소득에서 내가 소비를 하고 내가 뭐 자동차를 사건 뭐 담배를 사건 술을 산 다음에 남은 돈을 흑자액이라고. 그렇다면 이 흑자액은 어떻게 해요? 저축이나 자산고액,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겠죠. 세 번째, 평균 소비 성향. 이 평균 소비 성향 말이 어려운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분자를 소비 지출로 봅니다. 분모를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처분 가능 소득이 100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소득 소비 성향이 50이고 60이라고 한번 퍼센트 60%를 얘기해 볼게요. 처분 가능 소득은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평균 소비 성향이 50%라는 뜻은 처분 가능 소득이 100인데 내가 소비를 50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는 처분 가능 소득이 100인데 소비를 60 한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소비 지출이 적다는 뜻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낮다는 뜻. 소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3분기 기준으로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 3분기 기준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제가 세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봤는데 가계 소득은 늘었어요. 계속 명목도 늘었고 실질도 늘었는데 분배가 일부 악화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소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인데 사실 1분위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소득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칠한 게 이제 1분이고 빨간색 칠한 게 5분인데 1분위 근로소득은 줄었어요. 5분위 근로소득은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3분기 5.5배에서 올 3분기에 5.69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아지면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실질 소득 증가율 대비 소비 지출 증가율이 부진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버는 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버는 돈만큼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덜 한다는 겁니다. 지출을 덜 한다는 겁니다. 이 실질 소득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실질 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었죠. 늘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소비 지출은 증가율은 줄고 실질 소득 증가율은 늘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출 규모 가장 줄어든 교통 분야가 줄었는데 이제 자동차 구입이 크게 감소했어요. 이 말인 즉슨 신차 구입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고 이 외에도 이제 의류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주류, 담배 이런 소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거하고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2년 만에 60%대로 떨어진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내가 소비로 얼마나 지출하는 비율. 이 보시면은 이제 3분기가 이제 69.4예요. 69.4인데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코로나 이후에 사실 60%대가 된 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벌어둔 돈만큼 사람들이 안 쓴다는 뜻이죠. 내수 지금 막 침체, 부채
부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한다 그래도 이제 짠물 소비만 한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3분기 갖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소득 5분위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차원에서 그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소득 5분위 비율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평균 소비 성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 증가율도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분기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앞두고 연말 특수 때문에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는데, 제가 내년 2월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가계동향조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